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브라질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저를 간략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저는 이곳 브라질에 37년째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신문사에도 다니던 경험이 있어서 이것을 살려서 20년 전부터는 블로그를 운영하며 브라질 소식을 계속 올리고 있고요. 또 일부는 기사를 만들어 한국어로 보내기도 합니다. 또한 브라질의 바른 한식을 알리는 이런 반찬닷컴 브라질 운동을 또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유튜브도 작년부터 채널을 열어서 계속해서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2018년도에는 이제 제 첫 번째 이야기를 묶어서 책을 냈고요. 올해 10월에 드디어 두 번째 책도 내었습니다. 이렇게 브라질에 관련된 이야기와 소식을 계속해서 한국에 알리며 이런 양국 간의 문화 발전에 이제 많은 이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기 앞서 브라질 시장을 약간 좀 정의를 내려야 됩니다. 브라질 시장의 특색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요. 먼저 지금 현재는 이제 2억 1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2억 2천만 명 정도로 내다보는 이유는요. 바로 10년마다 한 번씩 인구 조사를 하는데 2020년에는 팬데믹으로 못하였고 올해도 하려고 하다가 이게 여건이 안 맞아, 그 조건이 안 맞아 이제 내년으로 다시 이제 옮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정확한 인구 통계는 지금 아직 못 내놨지만 인구 성장률을 따져봤을 때 한 2억 2천만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국민소득은 세계은행에서는 이제 14,000불로 보는 반면 IMF에서는 7,700불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격차가 많이 나는 것은 이제 언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얘기를 하느냐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런 격차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이 헤알 폭락이라고 저는 이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도표와 같이 지금 2년 동안에 지금 환율이 한 45%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비교해 봤을 때 한 80% 정도 되는 이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헤알이 이제 값어치가 없고 이제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수치만큼 이곳 현지인들의 월급이 오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인상되며 그러니까 헤알은 폭락하고 월급은 오르지 않고 또 물가도 오르는 등 2중 3중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어려워지면서 브라질을 떠나시는 분도 있고 또 안 좋다라고 보시는 분이 있지만 사실 이게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같은 루카 카피치라고 하는 이제 아르헨티나 사람인데요. 원래 그곳에서 식당을 예약해주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다가 실패를 하고 브라질로 와서 인스타카호라고 하는 중고차 거래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2019년에는 매출 한 6,300만 불 정도 올렸고요. 물론 이제 작년에 이제 더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르헨티나에서 이렇게 브라질로 이민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시장이 크기 때문에 어찌됐건 이 중남미에서는 가장 큰 브라질 시장의 매료가 되어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또한 이런 브라질 시장의 가장 또 특이한 그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또 설명드리면요. 먼저 이 땅이 크기 때문에 지역별 소득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나 시장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가나 이만큼 소비자가 있다라고 파악해야 되는데 그게 전반적으로 똑같지가 않고 굉장히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많이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존 지역 같은 데는 이제 인구가 얼마 살지도 않고 산업 기반이 없어서 당연히 소득이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같은 이런 대도시가 있는 이제 동남부 지역에는 당연히 인구도 많으면서 이제 소득이 많이 이제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이 소득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략하는 사람들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 상표도 남부 지역에서 팔리는 이런 상표가 북동부 지역에서는 똑같이 먹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멀리 있어서 평생 서로 오고 가도 못할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모두 다른 것입니다. 브라질 시장의 가장 큰 특색 중에 하나는 바로 내수시장 활성입니다. 즉 한국같이 무엇을 만들어서 수출하는 전형이 아니라 그냥 이곳에서만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되는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경쟁이 많다라든가 아니면 특별하게 내가 무엇을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모자란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인 폐쇄성입니다. 또한
이 브라질 사람들 보면 정열의 나라, 뭐 삼바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두 개방적이고 모두가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반대로 그게 아니라 보수성이 강하고 외국에서 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변하지 않는, 취향이 변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창업시장에 대해서는 또 이어가면요, 올 상반기에만 한 4억 8천만 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데요. 시장 가치가 1억 불이 넘는 이제 유니콘이 현재까지는 지금 15개가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이제 99라고 하는 이제 너피너피 같은 경우에는 이 브라질에서 이제 택시와 이제 운전자를 이제 연결해주는 그런 이제 애플리케이션인데요. 가장 인기가 많으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투자를 이제 받으며 처음으로 이제 유니콘을 이제 등극한 그런 업계이기도 합니다. 아이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브라질 기반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음식 배달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이제 최강자로 이제 올라선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도 합니다. 현재 차기 유니콘 기대 기업은 지금 현재 10개가 있습니다. 모두 이제 창업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이들이 가진 가장 큰 매력은 기존 경쟁사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제품이나 서비스와 차별을 두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이제 활성화시켜서 2020년부터는 사실은 브라질의 크나큰 이제 스타트업 창업 이제 그런 시대가 열릴 것으로 모두가 내다봤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이제 코비드 사태로 인해 약간 주춤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어서 브라질의 이제 실패 사례를 몇 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실패 사례를 이 사례를 알아내는 게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도 한번 실패하면 낙인이 찍혀서 다시 한번 일어서기 어렵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드러내놓지 않고요. 이를 또 체계적으로 또 연구하든가 아니면 모아둔 사례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조사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눈여겨볼 만한 사례들 몇 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꼼프라트레이스라고 하는 사이트는 이제 2000년대 초에 이제 이 브라질에서 탄생한 것인데요. 요즘은 너무나 흔한 공동 구매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가 어느 정도 이제 돈을 이제 이 회사에다 내면은 그것을 모아서 제품을 판매하는 곳에 가서 가격을 이제 내려서 이제 공동으로 구매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흔하지만 이게 그 당시에 선세이션을 일으켰고요. 특히 2008년도에는 1100만 불의 브라질의 거대 언론 기업인 아브리우이라는 사가 인수한다라고 전격 발표하며 그냥 급성장하던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시겠지만 2008년도에 전 세계에 일었던 이런 미국발 금융위기로 당연히 취소가 되고 또한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미국 투자를 다시 유치할 수가 없어서 이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폐업하면서 이제 동업자들이 이 내용을 한번 서로 짚어보자, 뭐가 문제가 있나 하고 봤더니 처음부터 투자가 너무 무분별하게 늘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게 인기 많다, 이거 성공할 수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투자를 받으니까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직원을 더 많이 뽑아라, 뭐 사무실 늘려라 하면서 무분별하게 이제 성장하다 보니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던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구조도 나중에 지나고 나서 계산을 해보니 저가 판매가 목적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회원이 한 100만 명 이상이 있어야 공동 구매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 숫자에 도달하지도 못했고요. 자기들 계산으로도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들이 내놓은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폐업 후 우리가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그룹홈부터 시작해서 공동구매 이제 사이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지면서 자기네들은 너무 빨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디어는 좋았지만 내놓았다가 이제 피해를 본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실패의 원인이라고 자기들이 직접 이제 밝힌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Get Out이라고 하는 것은요,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서로 연계해주는 중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번지 점프라든가 아니면 뭐 잠수라든가 이런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극소수에 있다 보니 그들을 한데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다가 연결을 해주고 거기서 커미션을 서로 나눠 먹는 그런 방안이었습니다. 이것도 꽤나 인기가 많으며 4개의 주에서 주말마다 300개의 행사가 동시 진행되는 등 엄청나게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이것을 보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수료가 나눠 먹는 구조이기 때문에 왜냐 이것은 특별하게 무엇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다들 이제 인건비로 이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수수료를 줄려다 나눠 먹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좀 올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이 스트림 스포츠를 즐길 수 없을 만큼의 이제 비용이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고요.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런 스포츠를 하다 보니 위험도가 높아서 사고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도 이런 행사 중 크게 다쳐서 병원을 갔다 오고 이런 등 비용과 이제 위험도가 이제 높아진 것이고요. 또한 또 주말마다 300개 이상의 행사를 하려다 보니까 이 피로도가 엄청 높으면서 이제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고통이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동업자들이 서로 알고 보니 이거는 하면 할수록 돈이 안 남는 거구나 라는 것을 해서 이것을 깨닫고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또한 업피시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3명의 공대생들이 창업 스쿨에 지원하여 선정되어 브라질 정부의 이제 스포트라인도 받고 또 외국에도 이제 소개되면 여행을 다니는 등 엄청나게 이제 이런 호응을 받던 그런 창업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내놓은 제품은 바로 이제 이 수산업, 그러니까 새우나 민물 새우나 아니면 이렇게 물고기를 이제 양식을 하는 곳에서 물 온도 조절과 수업 등 여러 가지를 이제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이제 시스템 전체였는데요. 이것을 만들고 나서 칩보드를 중국에서 주문하였습니다. 그러자 이거 2가지 문제가 그걸 주문하고 설계하고 받고 하는데 꽤나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또 아무래도 이제 수입품이다 보니 이제 가격이 이제 변동이 심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제 소비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이것을 사겠다라고 의향을 들고 나서 한 6개월간은 서로 연락도 안 하고 저 사람 산다고 했으니 들고 가면 되겠지라고 해서 찾아갔더니 그들은 더 이상 이 제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물 온도? 야, 온도계 하나 있으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등 결국은 아무도 원하지 않은 제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 시간을 걸렸고 시중이 원하지 않는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에서 크나큰 충격을 받으면서 그래도 이 학생들은 이제 다른 곳에서 창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제품은 이제 바로 이제 스마트 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은 지금은 너무나 흔한 그런 시스템이지만 2010년도 이제 초반만 해도 결제 대행 서비스 회사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런 벤이라든가 크레딧 회사, 신용카드 회사와 싸움을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그냥 간략하게 결제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써본 사람들이 보니 이거 시스템이 완벽하다라고 해서 입소문을 타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저기 투자를 받고 또 규모를 늘리다 보니 이거는 정신 차려 보니 자기가 이제 중견기업으로 이제 올라서게 됐지만 지난 2016년부터 브라질도 이제 불황의 이제 터널에 들어가게 됐고요. 또 당시 브라질 대통령이 이제 탄핵당하는 등 정치적인 이런 혼란 속에서 불황이 엄청 다가오며 회사 규모를 줄이려 했지만 한 번 커진 이런 몸집을 쉽게 줄일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이제 타 회사에다가 이제 인수 합병되는 그런 고난을 겪으며 이제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지금 브라질의 여러 가지 실패 사례를 알려드렸는데요. 당연히 이건 누구나 어느 나라나 있는 그런 사례들이고요. 푼다성 돈 까브라우이라고 하는 브라질 교육기관에서 내놓은 브라질 이 창업 이 시장에 대한 이 정의를 또 보면요. 실업과 불황으로 창업은 계속해서 느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무분별한 창업으로 이게 호황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90%는 바로 폐업을 하고요. 70%는 사업에 대한 시장 정의조차 없다라고 안타까워합니다. 즉 이걸 어느 제품, 어느 서비스를 만들어 누구에게 보내줘야겠다라는 것도 없이 일단 무조건 창업하고 만들고 본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브라질은 창업 운영비가 다른 나라와 달리 크게 높다라는 게 함정입니다. 가장 악명 높은 이제 세법과 노동법이 지금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래저래 합해서 뭐 보면은 직원 대비 뭐 매출 보면 수익률은 형편없어서 또 이게 바로 이제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이 폐쇄성, 또 이렇게 보수성을 가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 대기업의 횡포가 너무 심해서 장벽이 넘어서 넘지 못한다고 이제 합니다. 이와 같이 또
브라질에 있는 대부분의 창업이 실패하는 이유로에 대해서는요. 먼저 만들고 나서 어쩌다가 언론에 한번 이렇게 이게 알려지게 되면 광고를 엄청나게 과대 광고를 하고요. 또한 이걸 좋지 않은 제품이나 또 서비스인데도 일단 출시하고 봅니다. 그러면 또 이게 사람들의 이제 많은 이제 언론에 노출되며 대량으로 이제 또 사람들을 또 고용을 하고요. 또 이를 통해 계속해서 또 과대 또 투자를 받게 되는 겁니다. 즉, 내가 필요하지 않는 이상의 과대 투자를 받으며 지분을 계속 나눠주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보면은 벌어들이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그런 밑빠진 독 사업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비자도 계산해 보니 이 서비스나 이 제품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며 결국에 가서는 폐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 긍정은 이제 금물이라는 것이 이제 교훈인데요. 여기서 또 다른 것은 이렇게 폐업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을 돈을 받고 컨설팅 해준다라는 것을 꼬집는 그런 현상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이어지면서 CB 인사이트라는 것에서 이제 조사한 101개 스타트업을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요. 가장 큰 문제가 시장이 요구하는 제품이 아닌 것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창업자들이. 그러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내놓겠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일단 창업하고 창업자가 내가 보기엔 이거 시장에서 잘 먹힐 것 같은데 라는 아니란 생각에 이제 시작한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서 팔고 수익을 남길래 라는 거에 대한 운영 자금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뛰어들고 나서 어떻게 돈을 끌어오든가 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창업자들이 실력 있는 직원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한탄스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브라질은 원래 전통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이걸 또 전체적인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와서 뭐 이렇게 좀 기술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만큼의 직원을 어떻게 뽑아서 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을 준비된 사람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쌓이면서 브라질 이제 창업 시장에 이제 크나큰 문제가 생기고요. 가장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러자스카데 그리고 마데라라는 이제 두 개의 온라인 가구 판매점이 있습니다. 러자스카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곳에서 이제 남부지방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러자스카데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 규모가 커지면서도 전문 인력이나 외부 영입 없이 그냥 창업자들과 주위 사람들이 계속 이어왔고요. 또 중간에 잘 되는 것 같으니 좀 창고도 넓힐 겸 해서 이 물류센터를 또 다 모두 모아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 제품을 살던 사람들한테도 크나큰 이제 제한적인 이런 장벽이 하나 되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투자를 유치를 계속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투자를 받으며 새로운 인재를 넣으면서 자꾸 이렇게 전문화 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야 우리끼리 해봐 어차피 장사되면서 돈 남고 있잖아 라고 하다 보니 이게 어느 순간에 비전문가가 운영하던 이런 가격 책정 소프트웨어가 에러가 나서 손해를 크게 봤고요. 또한 재정 담당도 그냥 어떻게 주먹구구식을 하다 보니 이 지불이 늦어져 뭐 줄 소송이 이어지며 당연히 회사 신용이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이런 크레딧을 얻을 수 없어서 결국에는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마데이라 같은 회사는 선택과 집중을 하였고요. 소비자 취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으면서 소프트뱅크에 이제 투자를 이제 유치하는 등 전문화하면서 외부 임사를 이제 자꾸 영입하면서 점점 이런 분야를 넓혀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은 시총 이제 1억 불이 넘는 유니콘이면서 차기 이제 계속해서 지금 성장도 이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창업이 망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20%가 뭐 당연히 뭐 경쟁사가 있겠고요. 또한 18%는 저희 사업하다 보니 야 이거 아니까 좀 바꿔봐. 그래서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18%는 또 아예 법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뭐 15%는 이제 운영비를 낼 만한 이제 돈도 없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14%는 또 팀을 그러니까 적절한 이제 인력을 이제 얻지 못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창업 대부분은 이제 동업자끼리 싸운다는 것이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에 브라질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복잡한 노동법과 어려운 세법이 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푸드나 우버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도 그냥 제 외부 인사가 아닌 그냥 직원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이제 노동소송이 이어지는 등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여러 차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될 이런 직원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은 많지만 이것 이제 교육을 받은 이제 직원이 많이 없다 보니 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브라질 시장은 엄청나게 규모가 크고요. 준비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내가 무엇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거기까지 이제 정리가 안 될 정도로 무한한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넘어야 할 규제는 이제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인종과 또 문화와 또 지역이 이제 넘어야 될 이 다양성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한인들은요, 계속해서 창업하는 젊은이들이 많고요. 그 중에 2세가 지금 하는 이제 호오빠라고 하는 이제 의류 판매 이제 플랫폼이 있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옷을 만드는 이제 제품과 또 이런 각종 서비스를 이제 서로 이제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이 브라질 전국에 있는 모든 이제 의류 업계들을 이제 등록을 시켜서 서로 이제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등 이런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 이제 브라질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하였습니다. 이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또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